천재는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문화가 충돌하는 시대나 장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다 보면 새로운 발상을 해내게 되는 천재들이 되곤 합니다. 물론 타고난 재능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겠죠. 오늘은 그런 천재들이 많이 나타났던 시기에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작가 스테판 크베넬란과 그의 작품 뭉크를 소개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인진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8월 초부터 4일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다녀온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서 한 20만 원 정도 찾아서 4일, 5일째죠. 5일째 집에서 먹고 자고 놀고만 있습니다. 물론 틈틈이 원고는 하고 있고요. 어디 나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더워요. 그리고 하필이면 휴가 바로 전날부터 에어컨이 터졌어요. 에어컨 물이 터져서 벽을 타고 에어컨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흐르다 말겠지 싶어서 밑에다가 이제 물통을 놔뒀었는데 애가 틀면 틀수록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새고 그래서 어디 갈 수도 없이 수리기사님을 불렀죠. 부르고 수리를 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에어컨 안에 그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막고 있었대요. 그래서 물이 거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흘러 넘쳤다고 하는데 혹시나 집에 요새 에어컨들 있으시면 많이 켜실 텐데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안에 불순물 문제니까 조속히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일본에서 연재 중인 세 번째 삶은 지금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원고도 한 10회 정도 분량까지 쌓여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스케줄러에서 남는 시간에 시간이 되면 다음 작품에 대한 설정, 시나리오 작업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다음 작품으로 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차기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준비하고 있던 작품을 할지 아니면 요즘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얼핏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있어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자, 오늘 선택한 작품은 스테판 크베렐란이라는 작가가 그린 뭉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미메시스에서 나왔고요. 교보문고에서 이 책을 발견하는 순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제가 소장하고 있고 요새는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뭉크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뭉크가 맞아요. 절규, 사춘기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화가죠. 뭉크. 그 뭉크의 일대기에 대해서 그린 작품인데 작가가 이 책을 완성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 내용에 보다 보면 나오죠. 7년 동안 자기는 한 1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스테판 크레벨라는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딜레이 되고 조사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점점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점점 쭉쭉 뻗어나가서 이게 다 담고 뭘 넣고 뭘 빼야 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 7년 정도의 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먼저 2주의 만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간단하게 스테판 크베넬란의 뭉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컨텐츠 퍼스트가 글로벌 웹툰 플랫폼 태피툰을 구글 플레이어와 PC 웹 서비스로 오픈하였습니다. 국내 인기 웹툰을 영어로 제공하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 태피툰은 해외 독자들을 위해 선별된 작품들을 편리하게 감상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웹툰의 글로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태피툰에서 북미에 제공하는 웹툰 수는 총 24편인데 올해 하반기까지 연재작을 60여 편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투믹스의 웹툰 플랫폼 짬툰이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서 8월 15일까지 총 15일간 보너스 코인을 지급하는 여름방학을 짬툰에게 맡겨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내 코인을 충전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10%의 보너스 코인을 바로 지급하고요. 또한 이벤트 기간 내 코인을 충전한 회원 50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긴 말 필요 없겠죠? 이용하시는 분들 잘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해외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해외 사용자 수가 국내 사용자 수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해외에서 라인 웹툰이란 이름으로 영어, 대만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네이버 측에 따르면 웹툰의 해외 월간 사용자는 지난 6월 기준 약 1,800만 명으로 국내 사용자 약 1,700만 명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의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인 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스콧 맥클라우드가 말했죠. 자신이 말했던 만화의 미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한국에서 그걸 웹툰이라고 부른다. 오늘은 해외로 뻗어나가는 소식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소식들은 유주얼 미디어에서 제공받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유주얼 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주의 만화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테판 크베넬란의 뭉크.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판사 미메시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미메시스라는 데가 예전에 그곳과 같은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 만들던 회사가 있었어요. 미메시스 TV라고. 거기서 옛날에 그 인디 밴드죠. 뭐 지금은 유명한 밴드인데 모세 콜드 블러드란 노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는데 스톱모션이었거든요. 하여튼 그곳과 이름이 똑같네요. 그곳에서도 옛날에 책 출판도 같이 하고 DVD 제작도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옮긴 사람은 권세운 씨입니다. 이 책은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과 이거를 노르아라고 읽어야 되겠죠. NORLA 노르아로부터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자,
먼저 작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스테판 크베넬라는 1963년에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 번도 정식으로 그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만화가이다. 다만 페인터이자 조각가인 삼촌 카를 안토니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크베넬라는 16살 때 콩카라는 유머 잡지를 통해서 데뷔하였으며 1980년대 초에 첫 만화 시리즈를 그리며 S 수제와 같은 예명으로 활동하였다. 혹시 이 예명이 다른 이름인 거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크베넬란의 처녀작은 꽉진 주먹으로 1993년에 노르웨이에서 한 소규모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으로 그는 스프로잉상을 수상하였고, 이 책은 전설적인 거인에 관한 요나스 피엘의 소설을 바탕으로 그려졌다. 문학적인 기반을 둔 그의 작품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같은 해에 그는 고전을 단편화한 시리즈를 발표하였고, 이 시리즈들은 총 4권의 그래픽 노블로 출간되었다. 1994년에서 2001년까지 작업을 하였다고 하네요. 크베넬라는 꽤 많은 동료 작가들과 협업을 진행하였는데 2004년에는 라르스 피스케와 함께 올라프 그프란손의 생애를 담은 그래픽 노블 올라프지로 상을 받았으며 2006년 가을에는 피스케와 함께 캐논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하여 총 4권의 책으로 출간하였다. 크베렐란이 가장 공을 들인 그래픽 노블은 에드바르 뭉크의 생애를 담은 뭉크입니다. 이 책이죠. 2013년에 그는 뭉크의 개정 증보판을 출간해 같은 해 비소설 부분에서 브라기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남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캐리커처와 문학을 기반으로 한 만화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라고 할까요? 되게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책 디자인 자체가 제가 지금 펼치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야기의 시작은 자신의 친구 라르스 피스케랑 같이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뭘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만들 건지라고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우리의 주인공이죠 크베넬란이 뭉크에 대해서 쓰고 싶다, 뭉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나온 만화에 이렇게 나와요. 내 책은 뭉크에 대한 시각적인 해석을 통해 주관적인 관점을 제시할 거야. 수수께끼 같은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정리하는 일은 엄청난 작업이 되겠지. 뭉크에 관한 책들을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읽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막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포부를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라르크 피스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자면 몇 년은 잡아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술 한잔을 들이키면서 까짓것 1년이면 돼 라고 크베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후 7년 후까지 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뭉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얘기하면 오늘은 어떤 스토리인지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고 특징 그리고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읽어야 되는가, 그 이 시절 사람들은 왜 이랬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뭉크란 캐릭터의 디자인을 보면 독특한 것도 있지만 눈이 굉장히 묘사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인광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눈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눈이 정말 중요한데 이 뭉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눈을 어떻게 그렸냐면 땡그랗게 그려놨어요. 땡그랗게 그려놨는데 뭔가 불안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 있어요. 불안하면서 생각해하고 뭔가 공허해하고 뭔가 애정 결핍이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을 별거 아닌데 이렇게 싹싹 이렇게 땡그랗게 그려서 점 하나 찍은 것처럼 돼 있는데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뭉크의 그림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녹아있죠. 뭔가 이렇게 폐쇄적이고 어둡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 같고, 특히 여자들은 되게 뭔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그런 장면들을 많이 그리는데, 실제 뭉크도 이 크벨란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의 내용은 뭉크가 그림을 그릴 때 여자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뭉크가 어떤 상상을 하면서 여자 그림을 그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와요. 야할 법한 내용들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림들도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대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여성의 누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림에 드러날 거고요. 그런데 19세라고 하기에는 굳이 19세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자의 전신 알몸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있는 뭉크와, 그리고 그런 모델들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지만, 굳이 19세는 아니고 한 15세 정도만 돼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사실 뭉크보다는 에곤 실레를 더 좋아해요. 대부분 다 이 시대쯤의 작가들인데, 이 100년 100년, 150년, 200년 사이, 이 사이에 다 있었던 작가들이 서로 스쳐서 완성되는 사조가 있는데, 저는 에곤 실레를 더 좋아합니다. 뭉크 그림을 보고 있으면 에곤 실레도 좀 생각이 나요. 뭐 이 시대에는 많죠. 에곤 실레, 클림트, 구스타프 클림트, 코코슈카, 뭐 고갱, 모딜리아니, 피카소 다 좋아하는 작가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책 내용이 재미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보실 만한 작품이고,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많이 팔렸을까요? 이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출판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미메시스라는 곳에서. 근데 이 미메시스라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인기를 위주로 해서 대중들에게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어떻게든 좀 더 좋은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수급해 와서 옮겨서 출판하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전 좋아서 본 거지만 그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많고 깊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말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이렇게 길게 찬찬히 읽으면서 보다 보시면 재밌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또 혹시 모르죠. 이거를 보고 뭉크에 대해서 너무 많은 흥미가 생기셔서 구글링도 하고 그림도 찾아보고 또 관련된 서적도 찾아보고 하시면서 한 명의 예술가에 대해서 아시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전 옛날부터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술이라는 것은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그 작가의 신념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신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 날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배울 것들이 있지 않나. 예술가에게는 그런 자신만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이 책을 통해서 관련 서적들도 연결해서 찾아보시면서 에드거 뭉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책의 연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는 만화책들이 대부분 다 컷 만화죠. 한국에 출판되는 대부분의 만화들은 컷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만화도 그것과 다르진 않습니다. 컷으로 되어 있는 만화긴 한데, 상당히 좀 컷이 눈에 안 들어오는 연출이에요. 왜냐하면 그림마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한 플롯, 한 장소,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림체가 좀 많이 달라요. 색감이 다르고, 그림체는 비슷하겠죠. 그림체는 비슷한데
색감을 다르게 해서 보여줘요, 화면을. 그래서 되게 다채롭기 때문에 어떤 컷에 국한되어 있는 연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일반 만화들처럼.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강렬한 느낌들도 많이 듭니다. 강렬하고 아니면 색이 푸른빛으로 도는 색깔로 많이 썼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출은 다채롭게 돼 있고, 약간 보시기 힘들 수가 있는 게 약간 스토리가 점프된다는 느낌은 조금 있네요. 동세랑 동세 사이가 약간 점프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실 때 좀 주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보는 웹툰이나 일반 출판 만화들처럼 그런 동세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겨가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만의 또 재미가 있죠. 영화 내 멋대로 해라처럼 그런 점프하는 느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페이지를 하나 폈는데, 절규를, 뭉크의 제일 유명한 그림이죠. 절규를 그리는 과정이 나오네요. 절규를 그리기 1년 전이죠. 1년 전에 1892년에 석양의 병든 분위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캔버스 유화로 그렸다고 하는데 이 그림과 되게 흡사합니다. 절규가. 아마 이 시절 여기서 많은 영감들을 얻었었겠죠. 이게 내용을 오늘은 스포를 하질 않고 이렇게 책의 매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되게 겉도는 느낌이 드는데, 최대한 그런 매력적인 부분에서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스토리는 직접 보셔야 되니까. 이거는 스토리를 직접 보셔야지 더 재미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만화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책의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말인데,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는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가들에 속한다. 심리학적 깊이를 지닌 그림들로 그는 표현주의의 길을 열었다. 파리, 베를린, 오슬로에서의 전시회는 당시의 미술 비평을 분열시켰고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 한편으로 주먹다짐을 야기하기도 했다. 베를린에서 술이 센 괴짜와 충동적인 예술가로 보낸 나날들은 그의 가장 중요한 창작 시기였으며 오늘날까지 뭉크를 둘러싸고 회자되는 수많은 일화와 전설의 소재를 제공하였다. 스테판 크베렐란의 그림이 돋보이는 이 그래픽 노블은 뭉크의 침울한 천재성과 세기 전환기의 보헤미안적인 삶을 익살맞은 방식으로 생동함 있게 보여준다. 크베렐란은 뭉크와 그의 친구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여 이 방탕아에게 그림으로 이루어진 기념비를 세워준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천재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천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너무 특출나고 탁월해서 그냥 그림 자체만으로도 황홀한, 그 예술성 자체만으로도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 시대의 문화가 바뀌면서 그 문화 사이의 간극에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천재가 되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천재는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죠. 모차르트는 음악적으로 봤을 때 노래의 가사를 이탈리아어로 쓰냐 독일어로 쓰냐 이런 충돌에서도 있었고요. 어린 시절 자신이 살던 문화권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 뭐 터키라든지 이런 동유럽 쪽도 정말 많이 여행을 다녔었고,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자신이 알고 자신이 습득해온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보게 되면서 그 흡수가 되게 빠른 어린 시절에는 그 두 개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유태인들이 그래서 천재들이 많은 것도 그런 거죠.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가정 교육을 시키는데, 또 세상 밖으로 나와보면 자기들이 속한 세상이 유대인의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 문화가 가져다주는 충격이나 그 문화 사이에서의 괴리되는 딜레마 되는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는 시대에는 유럽에서는 그런 회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천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기 말이었고, 그리고 뭐 계몽적인 사상이 생겨나면서 종교나 국가, 왕족의 중심이 아닌 이제 시민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그런 레디컬한 생각들도 많이 흘러나오는, 펼쳐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의 최전선에서 물론 술 마시면서 술집에서 이렇게 술주정뱅이처럼 사는 예술가들이었겠지만, 그곳에서 가장 레디컬한 얘기가, 가장 보수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뭐 여러 문화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감성이라는 건, 거기다 또 색이 말이거든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감성들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해 올랭피아라는 그림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신이 아닌 인간의 여성의 나체를 그린다. 이게 만해 올랭피아가 가진 엄청난 역사적 의의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성의 나체를 모델화해서 그릴 때는 신을 그립니다.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런 식으로 신을 그리는데, 만해 올랭피아가 대표적인 그 기점으로부터 이제 인간의 나체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신, 종교, 뭐 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점점 작은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에곤 실레도 그랬고, 뭉크도 그랬고, 빈센트 반 고흐도 그랬던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해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재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쇄술 이런 거에 의해서 보급되는 지식의 양도 엄청 늘어나고, 그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드바르 뭉크였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대기에 대해서 이 책은 굉장히 재밌게 잘 지어져 있다. 그러니 한 번쯤은 꼭 보실만 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나? 이게 녹음해서 편집이 되었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카페를 하나 열고 싶다. 조그마한 카페를 하나 열어서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로 소개해드리는 만화책들을, 지금은 절판됐거나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카페에 다 진열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책들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러려면 전 만화 열심히 그려서 돈 많이 벌어야겠죠. 자, 스테판 크베넬란의 뭉크였습니다. (2016년 8월 5일) 녹음되었던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3편 스테판 크베렐란의 뭉크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번 카우보이 비밥 때는 내용을 설명드려야 페이 발렌타인에 대한 좀 더 감정적인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토리를 전달해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또 조금씩 바뀌어요. 사람이 조금씩 깎여 나가면서 다듬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의 플랫폼 자체가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너무 덥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기가 좀 귀찮죠. 힘들고 집에만 있고 싶고, 하루에 샤워를 한 두세 번 할 경우도 있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더웠던 여름으로 기억될 거라고 하니까 좋게 생각하자고요. 이번 여름만 이렇게 잘 보내고 나면 다음 여름에는
올해처럼 덥지 않을 것이다. 우린 역대 2위의 더위도 이겨낸 전례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다음 여름에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중요한 건 지금 더우니까 에어컨 옆에, 선풍기 옆에 잘 붙어 계시고 옷 시원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출퇴근길 말고는 웬만하면 야외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방송, 다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들 저한테 만화책만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만화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얘기를 합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이 결국은 한 몸으로 같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화 돼야 되는 거죠. 만화의 인기를 베이스라인으로 삼아서 그것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엔 뭐 드라마나 영화로는 제작이 되죠. 하지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어울릴 만한 작품들도 웹툰이나 만화에서 많은데, 그런 작품들은 제2차 제작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무조건 영화나 드라마가 가능한 것, 이런 식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지만 전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한 묶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도 계속 애니메이션 만화책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16년 8월 5일에 녹음되었던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3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